네, 2부 첫 번째 시간은 마켓세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경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벌써 3월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곧 다가올 6월에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지, 그 안에서 편입될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수산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후발주자로 어떤 섹터가 오를지, 또 탑픽은 어떤 건지 사장님의 픽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해 이제 3월 말이고 벌써 6월에 있을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마켓세븐 주제는 코스피 200 편출입주입니다. 네네. 그럼 먼저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어떤 종목이 좀 편출될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일단 먼저 편입될 걸로 예상되는 종목은 이제 의료 업종 중에 대표주인 이제 F&F 같은와 또 SD 바이오센터, 또 금융 쪽에서는 이제 메리츠 화재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와 K카, 뭐 한일 시멘트와 일진하이솔루스 등이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편출된 종목 중에서는 뭐 네스센타이어라든지 SK 디스커버리, 뭐 풍산, 혹은 슈캠스, 뭐 CJ CGV 등등 관련 업종들이 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지수 편입을 하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통계상 3개월 혹시 1개월을 봤을 때 주가의 상승률이 좋았다라는 여러 확률적인 수치를 가지고도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단순히 이제 패시브 수급만 가지고 판단하시기에는 좀 더 시장에 대한 판단과 어떤 투심, 업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중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종목들을 고르자면 일단 지금은 금리 인상기죠.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화재 같은 종목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보게 되면 K카가 중고차 관련 업체거든요. 네. 최근 중고차 가격대 상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K카 같은 업종들도 좋을 것 같고, 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18% 정도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투어도 리오픈으로 좋을 것 같고,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에요. 보통 이제 코스피 200을 정하는 기준 중에서 업종 대표성이라든지 유동성, 뭐 여러 가지 거래량, 시가총액을 보는데, 그랬을 때 유통주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가장 좋은 형태로 보게 되면 F&F가 패시브 자금으로서는 뭐 가량 1,000억 정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수익 측면에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이제 수급보다는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네. 나뉘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수급만 가지고 이걸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반대편의 리스크도 더 큰 것 같아요. 뭐 업황도 업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에 또 타겟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네. 단순하게 이제 편입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자금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업황이나 모멘텀을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200에 편입될 종목들을 보면 네. 방금 알려주신 뭐 F&F나 K카 이런 종목들이 주를 이루는데 네. 리오프닝주라고 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죠. 이제 업종 대표성 같은 것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6월 정기 변경에 대한 심사 기간이 있거든요.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사실은 1월, 2월 해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지만, 반대로 보면 리오픈 관련주는 이제 오미크론 극복 기대감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차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리오픈 관련주들이 많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업황으로 보더라도 오미크론을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오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여행주만 보더라도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해외 그 여행을 이제 예약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격리 기간이 면제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다녀올 수도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행이나 항공이나 레저 같은 리오픈 관련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시가총액도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또 자연스럽게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패시브 효과가 가장 큰 종목으로 FNF 네, 꼽아주셨는데 찾아보니까 FNF가 패션 기업인데 최근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했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확실히 요즘은 K 패션보다는 K 드라마가 좀 핫한가 봐요. 뭐 그렇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FNF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뭐 MLB 디스커버리라는 의류와 이제 모자, 용품들, 스포츠 것들 관련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죠. 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MLB 관련된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분기 단위로 거의 2천억 가깝게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연간 보게 되면 8천억 정도 벌 수 있다. 지금 추세라면. 그럼 최근에 이제 작년 7월에는 사실 골프 관련해서 3대 용품 회사인 텔러메이드를 지분 투자를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엔터 제작 회사죠 있는데 최근에 그 TV 보시다 보면 뭐 종편까지 포함해서 각 채널별로 골프 관련 채널이 사실 예전에 음식하는 채널만큼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이 대부분 다 많이들 맞아요. 와서 일반 이제 프로 골프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봤을 때 향후에 골프 의류 또 골프 용품 우리 K 연예인 한국의 연예인들 또 한국의 그런 것들과 관련된 드라마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회사의 기업의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매출을 너무 의류 쪽에만 한정짓지 않고 조금 그러니까 지금 MLB나 디스커버리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다음 미래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좋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네.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관계 악화 또 한국의 중국 관계 악화와 관련된 그 소비의 불매나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데 나이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부터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영업이익이 다각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말고도 또 다른 종목들을 보자면 특이했던 게 한일시멘트랑 풍산이거든요. 네, 네. 근데 같은 원자재 관련주잖아요. 근데 한일시멘트는 편입, 그리고 네. 풍산은 편출 편출. 종목으로 거론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주 둘 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입장이 이렇게 갈렸을까요? 일단 시가총액 차이가 조금 나요. 예를 들어서 한일시멘트는 작년 말부터 주가가 좋아져서 현재 시가총액 1.4조 정도고요. 풍산은 한 9,500억 정도입니다. 근데 또 업종의 대표성적인 부분에서도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사실은 1년 전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다른 원자재들은 최소 50% 이상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력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고요. 반면에 한일시멘트는 유연탄 가격이 오르면서 판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죠. 작년에도 사실 5년 만에 판가 인상이 있었고 올해 2월에도 18%만큼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20%까지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판가 가격에 상승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또 시가총액도 좋고 주가가 오르다 보니 거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한일시멘트가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고요. 풍산을 대신해서 슈캠스라는 종목이 한 시가총액 9,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이 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풍산이 된다라고 좀 보시기는 어렵고요. 좀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산보다는 주가 상승이 이어졌던 한일시멘트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엔 수산주 랠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말 수산주가 많이 급등을 또 했잖아요.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곡물가 급등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수산주까지 곽광을 받고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이클로 에그플레이션이 오게 네. 되죠. 인플레이션 보통 유가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곡물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 곡물을 가지고 비료와 사료를 만들거든요. 그럼 비료 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비료와 사료를 사용하는 데가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럼 농산물, 축산물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축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같은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수산물이 또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에그플레이션의 사이클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 테마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소재나 유가 관련 것들이 좋고 어떨 때는 이제 곡물 같은 거나 사료 같은 것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산주들이 아랫단에 있었어요. 주가 부분이.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 인플레이션이 단기냐 장기냐를 봤을 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체제로서 이제 수산 쪽 관련된 것들이 좋지 않았나. 아마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사실 따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주가는 순환이라는 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바로 사시기보다는 조금 단기 이평선과 줄였을 때 접근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관련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진다면 다음은 어떤 섹터로 바톤 터치를 할지가 궁금한데요. 네네. 후발주자로 떠오를 섹터 뭘로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한번 전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오르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도 좀 가미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저께 동원 쪽 그룹과 사조 그룹들이 많이 올라서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보면 꽤 올라서 못 오른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네. 결국에 에그플레이션이 확대돼가 되면 이제 밀이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조미료라든지 샘표 같은 것들도 사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쫙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즌성과 이런 걸 보면 닭고기가 사실은 2분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2분기가 이제 성수기 들어가고 특히 닭고기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4월부터 진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마니커나 뭐 대표주인 하림 같은 경우 보면 하림은 조금 시세가 났는데 마니커 같은 경우도 시세가 좀 덜 났더라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거 시즌성까지 감안하시면 기본적인 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니 그쪽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에그플레이션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 이제 여름철 성수기가 나오는 네. 하림과 마니커든 네.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 200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수혜주와 타픽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